몰랐던 걸 얘기하니까 이제 그 방향으로 좀 더 깊게 생각이 들어가는 거지. 이런 기회가 아니었다면은 그런 걸 모르고 지나는 거죠. 파킨슨 증상이나 이렇게 있는 분들이 쉬운 3분 중에 한 5분 정도 되니까 상당히 많은 분들이 아직도 이 본인의 병을 잘 모르고 그렇게 계시는 게 아닌가 그런 걸 느꼈습니다. 실제로 그 중에는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들도 꽤 있는데 그래서 그런 거가 이제 앞으로 지속적으로 좀 홍보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사뭇 비슷해 보이는 수전증과 파킨슨의 떨림 증상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 수전증은 숟가락질을 하거나 물을 마실 때처럼 주로 어떤 동작을 할 때 떨림 증상이 심해지며 떨림 이외에는 몸에 다른 불편함이 없다. 반면 파킨슨병의 떨림은 TV를 볼 때처럼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때 나타난다. 대체로 어느 한쪽에서 떨림이 먼저 시작되며 떨림 이외에도 몸의 경직, 느림 등 다른 증상을 동반한다. 이게 이제 본태성 진전하는 병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수전증인데 그런 분들은 실제로 전체 인구의 한 1%에서 많게 보면 3 내지 4%까지 봅니다. 그러면 저희 나라에 뭐 한 50만 명에서 한 뭐 많게는 150만, 200만 명까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치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있죠. 경기도 군포에 사는 올해 50살의 유재철 씨. 그의 식사 시간은 남들보다 배는 길다. 오른쪽 팔 근육의 경직이 심해지고 움직임이 둔해지면서 한없이 느려진 젓가락질 때문이다. 유재철 씨 역시도 파킨슨 진단을 받았다. 네, 늦어요. 좀 하나를 가져가고 누구마다 이렇게 가자고 빨리 이렇게 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행동이 느려지는 것은 파킨슨병의 주요 증상 중 하나. 오른팔이 마비된 듯 부자연스럽게 느껴진 것이 그의 첫 증상이었다. 처음에는 이제 이게 중풍이라고 생각했지. 오른팔만 유난히 오른팔만 그리고 나 자신은 모르는데 다른 사람이 왔을 때 허리가 굽어갖고 앞으로 넘어진다는 그런 말도 들은 적도 있고. 한 가지 특이한 점은 파킨슨병이 시작되기 훨씬 전부터 그의 몸에는 전에 없던 변화가 왔다. 고약한 잠버릇이 바로 그것이다. 벽을 발로 차갖고 발등이 멍해질 정도로 그냥 그렇게 세게 때려버린 적도 있고 벽을 갖다가 주먹으로 그냥 때려갖고 너무 아파서 그냥 자다 일어나고 끙끙댈 때도 있고 순간적으로 그냥 자다가 공병 당하는 거지 집사람은. 이거 한참 된 것 같은데 원래 잠꼬대니 생각했지 이렇게 아파서 그런 거는 모르겠고 지금도 그렇고 지금 더 심한 거는 한 몇 년 전부터 심한 것 같아. 우리는 한 대학병원의 도움을 받아 유재철 씨의 수면 상태를 분석하기 위한 수면 다원 검사를 실시해보기로 했다. 뇌파를 비롯한 수면 중의 여러 가지 신호를 통해 수면의 질과 양을 파악하고 수면 중 어떤 장애와 이상 행동이 나타나는지 지켜보았다. 잠자는 동안 그는 수시로 다리를 움찔거리거나 팔을 휘두르는 행동을 보였다. 문제는 그런 행동이 깊은 잠에 빠진 렘 수면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이른바 렘 수면 이상 행동증이라는 것이다. 렘 수면 이상 행동증은 보통 정상적으로는 사람들이 밤에 렘 수면 기간 중에는 그 운동을 못하게 돼 있다고요. 수의적으로 몸을 움직이는 게 불가능한 게 정상적인데 이런 특수한 병이 있으신 분들은 꿈을 꿀 때 몸이 저절로 움직여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과격한 꿈의 그 내용에 따라서 좀 과격한 행동이 나올 수도 있고 누구를 뭐 때릴 수도 있고 본인이 도망가듯이 이렇게 달리기를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병이 되겠습니다.
국내 한 대학병원의 연구에 따르면 파킨슨 환자들의 최소 25% 이상이 램수면 행동장애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인들의 50배가 넘는 수치다. 흑질의 신경세포가 파괴돼 파킨슨병의 증상들이 나타나기 전 우리 뇌 안에선 이미 여러 가지 변화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후각 기능을 비롯해 배변, 수면 등을 관장하는 신경세포들은 흑질의 신경세포가 파괴되기도 전에 먼저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다. 즉 냄새를 못 맡는 것이나 변비, 수면 장애 등이 파킨슨병이 올 수 있다는 일종의 전조 증상일 수도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는 이제 냄새를 못 맡는 분들은 훨씬 많겠고 사실 그분들이 다 파킨슨병이 되는 건 아니지만 램수면 장애가 있는 분들이 모두 다 파킨슨병으로 가는 건 아니지만 그런 장애가 있는 분들에서 파킨슨병이 잘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우리가 미리 조사를 해서 좀 도움을 받으려고 조사를 한 겁니다. 식사를 마치고 난 뒤 체한 듯 속이 더부룩하거나 시시때때로 이유 없이 속이 쓰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10중 8구 집에 있는 위장약 등을 찾아 드실 텐데요. 그런데 혹시 이런 약을 먹고 나서 경미하게 손이 떨리는 듯한 느낌이 든 적은 없으십니까? 우리나라에서 흔히 통용되고 있는 어떤 성분의 약들에는 오랫동안 복용할 경우 두통이나 우울증, 심지어 파킨슨 증후군을 초래할 수 있는 무서운 약물도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먹는 약들에 의해서 파킨슨병과 동일한 증상이 나타난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올해 52살의 윤정호 씨는 글씨 쓸 때는 물론 평소 손떨림이 심해 고민이 많았다. 그는 지난 3월 14일 제작진이 실시한 파킨슨병 진단검사의 신청자 중 한 사람이었다. 윤정호 씨는 이날 파킨슨 진단을 받았다. 속도가 갈수록 느려지시죠? 네. 아직도 자신이 파킨슨 진단을 받았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는 윤정호 씨.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둥게 흔데 얻어맞은 그런 기분이라고 그럴까요? 그 뭐 청천한 울의 날벼락이라고요. 저는 약 때문에 그런 진단이 나오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원인으로 지목된 것은 놀랍게도 그동안 복용해온 약 때문이었다.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안 돼 병원을 찾아 처방받은 약. 그는 이 약을 5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습관처럼 복용해온 것이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 신경성 위염, 역류성 식도염 그래가지고 이 약을 처방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약을 먹다 보니까는 속도 편안해지고 기분도 좋아지고 그래가지고 아, 잘 듣는구나 해가지고 계속 먹었습니다. 이 약을 갖다가. 이뿐만 아니었다. 윤정호 씨는 평소 다른 약들도 무분별하게 복용하고 있었다. 감기 들렸다 그러면 감기약 먹고요. 그러니까 속이 좀 불편하다 그러면 이 약 먹고 이 약 저 약 그냥 뭐 가리지 않고 먹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뭐 간에 좋다는 약, 뭐 비타민, 복합적으로 아주 여러 가지 먹고 있습니다. 올해 65살의 박복자 씨에게도 2년 전 파킨슨 증상이 찾아왔다. 당시 심한 떨림은 물론 걸음조차 걷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원인은 다름 아닌 약물이었다. 콜레스테롤이 100%라고 해가지고 또 뭐 중풍 현상이 있기 때문에 약을 먹어야 된다고 해서 그 약을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얼굴이 내가 거울을 봐도 굳어져 버리고 얼굴이 떨고 많이 떨고 입도 돌아가고 네, 손발이 떨고 발이 안 떨어졌었어요. 떠니라고 움직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못 가지요. 예, 그래서 휠체어 타고. 이후 복용하던 약을 중단했다.
그러자 상태가 눈에 띄게 호전되기 시작했다. 약을 끊은 지 6개월 후